그날 아침 서울의 추운 2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스며들었다. 19살의 김지은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그녀의 일상은 늘 그렇듯 집 근처의 작은 서점책과 커피에서 오전 교대 근무로 시작되었다. 뜨거운 샤워, 물줄기가 피곤한 근육을 녹여주었다. 머리를 감으며 지은의 손가락이 목덜미 아래 척추가 시작되는 지점에 닿았다. 작고 단단한 덩어리. 손이 멈췄다. 비누 거품이 차갑게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 만져보니 분명히 느껴졌다. 이상했다. 림프절이 부은 걸까? 아니면 낭종?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 같았다. 통증은 없었지만 그 존재감이 위장을 조였다. 샤워를 마친 지은은 청바지와 부드러운 회색 스웨터를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실크 로브를 입은 채 금발 염색 머리를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모습으로. 서울의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새벽 6시에도 카메라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 목에 이상한 게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여기, 덩어리 같은 거, 젖은 머리를 들어 보이며 그 자리를 가리켰다. 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림프절이 부은 거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하지만 시험이 끝난 지 2개월 됐어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커피 머신이 삐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커피부터라고 적힌 머그에 커피를 따랐다. 지은아, 내가 왜 그러는지 알아? 매번 작은 일로 의사 찾아가면 어떡해? 지난번 고3 때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에 갔던 일, 심장마비라고 착각해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나왔고, 그 후 몇 달간 불안과 과장된 드라마라고 비난받았다. 이번은 달라요. 지은이 항변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문간에 나타났다. 넥타이를 고치며. 회계법인 선임 회계사로 그의 삶은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예측 가능한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뭐가 달라? 지은이가 또 의료 위기를 꾸며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덩어리가 있어요. 너의 문제는 웹MD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거야? 작은 걸 검색하다가 스스로 죽어간다고 믿는 거 아버지의 말이 쏘아붙였다. 피곤해. 지은아, 그 말은 예상보다 아프게 박혔다. 지은은 그들이 부엌에서 춤처럼 움직이는 걸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매물 목록을 확인하고 아버지는 태블릿을 들여다보았다. 이미 그녀를 아침 루틴에서 배제한 채 적어도 의사 선생님께 한 번만 봐달라고 할까요? 지은이 다시 시도했다. 어머니의 웃음이 날카로웠다. 우리 보험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 불안 때문에 돈 낭비할 수 없어. 통증 있으면 이부프로펜 먹어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드라마는 청구서를 내지 않아. 지은아, 아버지가 소리쳤다. 병을 상상하는 대신 공부에 집중해. 어머니가 덧붙였다. 서점까지 10분 걸음이 2월 추위에 더 길게 느껴졌다. 스카프 너머로 목을 만지작거렸다.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그 작은 덩어리. 서점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종이와 커피 냄새가 익숙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느껴졌다. 여전히 거기, 여전히 진짜, 여전히 잘못된. 3주가 지나서야 지은은 부모 몰래 진료 예약을 했다. 긴급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의사의 진료실에서 간호사가 부드럽게 목을 만지며 이마살을 찌푸렸다.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안전하게. 위치와 단단함 때문에 지은은 안도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누군가 믿어주었다. 누군가 확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수는 보험 카드를 쓴 거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부모가 거실에 기다리고 있었다. 보험 청구서가 커피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조용했다. 목 덩어리가 걱정됐어요. 듣지 않으시길래? 등 뒤에서 일을 저지르다니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허락 없이 우리 보험을 썼어. 저도 보험 가입자예요. 의사 볼 권리가 있어요. 상상 속 문제로? 우리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알아? 어머니가 서성거리며 말했다. 한 명의 과민증 딸이 불안할 때마다 전문의를 찾아다니면 간호사가 초음파를 권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쓰게 웃었다. 항상 더 많은 검사를 원하지? 돈 버는 방법이야? 온라인에서 자가 진단하는 걱정 많은 애들로부터 5초음파는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다. 하지만 지은은 가지 못했다. 일요일 밤 어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예약 취소했어. 그리고 의사 사무실에 앞으로 예약은 우리 허락을 받으라고 했어. 그럴 수 없어요. 저 19살이에요. 우리 보험에 우리 집에 사는 19살. 내 선을 위해 하는 거야? 병에 집착하는 건 건강하지 않아. 집착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어머니가 머리를 기울이며 지은을 살폈다. 왜 악화되지 않았어? 다른 증상은 왜 없어? 불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자동차 기름 카드가 지갑에서 사라졌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책임 있는 선택을 증명할 때까지 아버지가 아침을 먹으며 시선을 피했다. 목에 생긴 걸 무시하는 게 책임인가요? 매일 새로운 제한이 생겼다. 어머니는 단전을 이유로 지은의 휴대폰에 추적 앱을 설치했다. 아버지는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금고에 넣었다. 진짜 잔인함은 2주 후에 왔다. 팁으로 모은 현금으로 응급 클리닉을 갔다. 의사가 즉시 영상검사를 처방했다.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증거였다.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응급 클리닉 갔어요. 의사가 MRI를 하라고 해요. 어머니가 종이를 받아 읽더니 스톱으로 갔다. 가스 불을 켜고 종이를 불꽃 위에 올렸다. 엄마, 지은이 달려들었지만 어머니가 한 팔로 막았다. 종이가 재로 변했다. 내 망상으로 집을 독살하고 있어? 더 이상 돕지 않을 거야. 지은은 싱크대에 재가 흘러내리는 걸 보며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걸 느꼈다. 조용히, 한 번에 너무 팽팽한 실처럼. 여전히 있어요. 종이 태워도 덩어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보았다. 눈에 스치듯 스친 공포, 지식. 하지만 사라지고 모성적 걱정의 가면이 돌아왔다. 거기 있는 건 불안이야. 더 이상 먹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커진 덩어리를 만지며 부모가 전선을 그었다는 걸 알았다. 문제는 지은,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현실을 지키기 위해 지은이 대가가 되더라도. 지은은 자신의 피부 안에서 투명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첫 번째 규칙, 그들 앞에서 목을 만지지 마. 척추 아래로 퍼지는 통증을 무시하도록 자신을 훈련했다. 압력이 쌓여 눈 뒤가 지끈거릴 때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연습했다. 겨울 서울이 터틀넥과 스카프를 핑계로 줘서 다행이었다. 자신의 반사가 낯설어졌다. 창백하고 신중하고 항상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는. 건강한 지은 역할을 연기하는 건 지쳤다. 두 번째 규칙, 모든 걸 비밀리에 기록해. 집에서 3km 떨어진 주유소에서 공책을 현금으로 샀다. 매일 밤 부모가 잠든 후 휴대폰 불빛으로 증상을 적었다. 매일 오후 3시쯤 오는 두통, 왼손 저림, 특정 움직임으로 방이 살짝 도는 느낌. 날짜, 시간, 진행 상황.
모두 작은 글씨로 부모가 절대 보지 않을 오래된 통계 교과서 안에 숨겼다. 오늘 기색이 좋아 보이네. 어머니가 아침에 말하면 지은은 억지로 웃었다. 보라, 증상 검색 그만두니 건강해졌어. 아이러니가 목 통증보다 더 타들어갔다. 직장은 피난처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연기를 유지해야 했다. 현기증이 올 때 카운터를 잡고 점심을 거른 탓으로 돌렸다. 손님들이 괜찮냐 물을 때 얼굴이 더 많이 드러났나 보다. 웃으며 넘겼다. 피곤해서요. 아시잖아요. 하지만 서점 주인 60대 최할머니는 눈치챘다. 와이어 안경 뒤 날카로운 눈으로. 할머니는 지은이 보지 않을 때 지켜보았다. 지은아, 요즘 어때? 달라 보이네. 빈 가게에서 물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말이 이 사이에 걸려 흘러나오려 했다. 대신 책갈피 진열을 고쳤다. 가족 일 때문에요?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더 묻지 않았다. 공간을 주되 강요하지 않는 할머니의 방식이었다. 진짜 시험은 덩어리를 발견한 지 3개월 후 왔다. 할아버지 75세 생신이 다가왔고 어머니는 잡지 화보처럼 파티를 계획했다. 온 가족이 서울 근교 컨트리 클럽에 모였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 찍히고 지은은 역할을 해야 했다. 드레스 샀어. 어머니가 버건디 시스 드레스를 침대에 펼쳤다. 우아하고 적절해. 건강하고 행복해 보일 거야. 건강하고 행복. 지은의 의무가 된 2H 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목을 돌리기 힘든 지은에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높은 네크라인이 덩어리를 직접 누를 터였다. 하지만 감사했다. 건강한 지은이 할 일이었다. 파티 준비로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윈싱 없이 웃어. 머리 천천히 돌려. 자연스럽게. 목 만지지 마. 왼손 떨림 숨겨. 그들이 원하는 딸이 돼. 내가 아닌? 숨긴 공책에 페이지를 채웠다. 증상이 악화되었다. 시야 장애. 빛이 너무 밝거나 소리가 날카롭게. 점심시간 도서관 컴퓨터로 검색했다. 기록 지우며. 모든 의학기사가 같은 결론, 즉시 주의 필요. 드라마는 청구서를 내지 않아 지은이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며 중얼거렸다. 쓰라린 만트라가 되었다. 파티주 전 부모 방에서 대화가 들렸다. 얄은 벽 너머. 이제 나아 보이네. 의사 얘기 안 해. 다버지가 말했다. 주의 끌기였지. 12살 때 맹장염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어머니가 대답했다. 긴 침묵. 초음파는 그냥 해줬어야 했나?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아니, 과민증에 대가가 있다는 걸 배워야 해.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또 침묵. 덩어리는 그냥 낭종일 거야. 우리 집안에 있었어. 대학 때 제거했지?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머니가 이어갔다. 지은의 피가 차가워졌다. 어머니가 알았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도 무시했다. 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와 공책에 적었다. 어머니의 배신이 목 통증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며 유령 같은 얼굴을 보았다. 다른 사람 이야기 속 역할. 하지만 유령의 이점, 이미 투명. 벽을 뚫고 때가 되면 돌아와 괴롭힐 수 있다. 컨트리 클럽은 신선한 꽃과 오래된 돈 냄새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생신에 삼촌뻘 가족이 모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그랜드 볼룸, 골프 코스 창 너머. 지은은 디저트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다. 버건디 드레스가 목을 죄는 실크 올가미처럼. 지은아, 예쁜애 고모가 뺨에 에어 키스하며 향수가 이미 도는 머리를 악화시켰다. 엄마가 학교 잘 다닌다고 하던데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임이 척추에 날카로운 통증을 보냈다.
네, 잘해요. 거짓말이 쉬워졌다. 벽에 기대어 자연스럽게 서는 법을 배웠다. 떨리는 왼손은 작은 가방으로 숨겼다. 다가오는 친척마다 같은 공연. 밝은 미소, 가벼운 수다, 부모가 요구한 건강과 행복의 그림. 사진 찍을 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군중을 뚫었다. 팔꿈치에 손가락이 파고들었다. 등 펴, 턱 들어. 구부정하지 마 속삭였다. 사진사가 벽난로 앞에 배열했다. 할아버지 중앙, 자녀들 옆, 손주들 뒤, 지은은 사촌들 사이에 서서 오후 내내 쌓인 메스꺼움을 참았다. 빛이 너무 밝았다. 방이 살짝 기울었다가 바로 섰다. 모두 웃어요, 플래시. 세상이 하얗게 됐다. 하나 더 예지은아, 더 크게 웃어, 노력했다. 하지만 방이 회전목마처럼 돌았다. 사촌 민준이 새 직장 얘기. 고모 웃음이 과했다. 사진사가 또 찍자고 했다. 그때 다리가 풀렸다. 극적이지 않았다. 인형실이 끊어진 듯 천천히 무너졌다. 헐떡임, 손이 닿는 느낌, 모든 게 멀고 희미했다. 드레스가 올라가고 첫 생각은 어머니가 구김이 화낼 거라는 어이없는 것, 지은아, 할아버지의 걱정 섞인 명령. 119 불러. 아니에요. 그냥 점심 안 먹어서 그래? 지은아, 일어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혼란을 뚫었다. 노력했지만 방이 빨리 돌았다. 왼팔이 안 따르고 목 통증이 전기처럼 잔인했다. 영희야, 내가 의사가 필요해. 할아버지가 주장했다. 주의가 필요하지. 어머니의 구두가 나무 바닥을 찰칵거리며 다가왔다. 지은은 눈을 뜨려 애썼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일어나, 지은아. 이쇼 그만해. 두 번째 때림. 가족을 망치지 마. 세 번째.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통증이 폭발했다. 하지만 지은은 일어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영희, 그만해. 119 불러. 군중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지은을 안아 일으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드라마예요. 주에 끌기. 하지만 지은의 몸이 외쳤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파티 후 통증이 지은의 삶을 지배했다. 덩어리가 커지며 두통이 매일 고문이 되었다. 왼팔이 약해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집에서 지은은 더 투명해졌다. 부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증상을 숨겼다. 하지만 밤에 공책을 채웠다. 증거를 모았다. 할아버지가 입원 후 전화했다. 지은아, 내 엄마가 말한 대로 불안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짜예요. 지은이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침묵했다. 병원 가봐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어머니가 알면 더 악화될 터. 지은은 서점에서 최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눈이 넓어졌다. 목을 만지며. 얼마나 됐어? 6개월, 7개월쯤. 할머니의 얼굴이 변했다. 진짜 걱정. 즉시 봐야 해요. 내 친구. 대학 병원 신경과 의사야. 보험 없이 봐줄게. 안도가 지은을 무너뜨릴 뻔했다. 네, 그날 밤 할머니가 전화했다. 이재호 박사가 금요일 오후에 볼 거라. 기록, 사진, 문서, 이제 의료 전문가. 그들은 지은이 조용히 사라지길 원했다. 대신 지은은 케이스를 쌓았다. 삶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재호 박사는 예상 밖이었다. 30대 초반 신경과 레지던트, 와이어 안경 뒤 친절한 눈, 안심시키는 태도. 할머니가 로비에서 기다렸다. 할머니가 상황 말했지만 내 입으로 듣고 싶어. 처음부터 지은이 했다. 모든 증상, 부정, 가스라이팅.
메모하고 질문하고 믿어주었다. 목을 만지며 표정이 변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즉시 영상 필요해. 위치와 증상으로 심각한 가능성 배제해야. 부모님은? 내 관심은 너야. 컴퓨터로 갔다. 연구 보조금으로 MRI 지시할게. 공식적으로 신경 압박 연구 참여. 비공식적으로 진실 찾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슬픈 미소. 의사가 된 건 사람 도우려. 보험 관료제에서 고통받게 두지 않으려. MRI는 다음 화요일 밤 11시. 질문 피할 시간. 부모에게 서점 야간 근무라 했다. 기계 안에서 기계적 소리를 들으며 공포보다 희망 느꼈다. 마침내 누군가 봤다. 진실이 손끝 넘어 형태를 가졌다. 박사가 이틀 후 불렀다. 오늘 올수. 할머니 데려와. 이 나쁜 소식에 당일 콜백은 없다. 컴퓨터 화면에 뇌와 척추 단면. 목덜미 흰 덩어리. 종양이야. 양성 같지만 문제 위치. 경추 신경 압박하고 척수의 흐름 막아. 증상 설명돼. 지은은 화면을 봤다. 부모가 드라마라고 부른 동안 잘한 것 얼마나? 크기와 진행으로 6개월 전 잡았어야. 간단 수술이었을 텐데. 이제 복잡해. 신경 손상 일부 영구적일 수. 부모님 때문에 끝내지 못했다. 부모의 부정이 불필요하게 진행시켰어. 박사의 태도가 갈라졌다. 지은아, 집에서 안전해. 질문이 지은을 무너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개월의 가스라이팅과 통증. 할머니가 안고 박사가 티슈 주었다. 다시 말할 수 있을 때 결정했다. 변호사 필요해요. 박사가 끄덕였다. 알아. 의료 방치 전문. 치료는? 보험 안 써? 프로그램, 긴급 기금 있어? 하지만 수술 빨리. 지연마다 연구 위험 커. 어머니의 불탄 종이, 아버지의 비밀번호 변경, 클럽 욕실 때림 생각. 동의 안 해줄 거예요. 조작이라고 할 거예요. 19살이야. 동의 필요 없어. 카드 내밀었다. 변호사 박민아. 내 전화 기다려.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케이스 증거는 할머니와 박사 시선 교환. 이미 문서화 시작했어. 내 평가, 박사 소견. 내 기록, 녹음, 문서 중요해. 더 있어요. 가족이 지은 쇼라고 웃었어요. 박사의 턱이 굳었다. 모두 저 무시 못할 케이스 만들자. 병원을 나서며 진단, 치료 계획, 잃었던 것 얻었다. 검증. 종양 진짜. 증상 진짜. 지은 진짜. 삶의 전쟁. 이제 동지, 증거, 후퇴 불가한 시계. 부모는 지은이 건강하다 척원했다. 좋아, 그들 없이 건강해질게. 그럼 모두가 그들이 한 걸 알게 할게. 전화가 서점에서 반환 서적 정리 중 왔다. 목요일 아침, 모르는 번호. 활기찬 목소리. 아침빛 토크쇼 프로듀서. 김 여사님, 딸의 불안 극복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홍보사가 보낸 서사, 부모 헌신해. 부모님 초대하고 싶어요. 지은의 손이 굳었다. 죄송해요. 어떤 홍보사? 아, 김영애 여사님인 줄 알았어요. 지은 씨. 네. 멋져요? 어머님의 여정, 건강 불안에서 온전함으로. 부모 헌신 증언, 방이 돌았다. 증상 아니고. 인터뷰 언제? 다음 화요일, 부모님 월요일 비행기. 세그먼트 사랑이 거절을 의미할 때,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부모 어머니가 프라이버시 이유로 지은 배제 요청했다. 세부사항 듣고 끊었다. 박민아 불렀다. 국민 TV에 나와요. 종양 수술 필요한데 불안 치유했다고.
이게 필요해. 공공적으로 병 부정하면 의료 증거로 우리 케이스 완벽 달았다. 선물처럼 증거 주는 거 모든 걸 문서화해. 쇼 세부, 통신. 그리고 응답서 법정 아니고 대중용 우주말 부모가 명예 준비 중 지으는 전쟁 준비. 통증, 현기증, 떨림 속 썼다. 천자, 2000, 3000. 제목 가짜 아니었어요. 발견, 불탄 처방, 위협, 때림, 겨울 강제 산책, MRI 결과, 수술 필요. 하지만 부모가 모두를 설득, 자신 포함, 지은이 주에 끌기 과민증이라고. 분노 아니고 진실로 썼다. 각 단어 신중, 주장 증거 백업. 미나 검토, 수정 제안, 승인. 언제 공개? 라이브 될 때 거짓말 공공 커밋하게. 그럼 진실 드러내 월요일 빨리 왔다. 집에서 부모 흥분. 어머니 헤어 스타일링, 아버지 최고 슈트. 저녁에 연습. 강하게 서는 거 강조. 조작에 굴복 안 했다. 어머니 포크 휘두르며. 맞아. 다른 부모가 신비한 병주장에 아니요 할 수 있음 알아야 아버지. 지은은 음식을 밀며 종양이 삼키기 힘들게. 진짜 아픈 애들 부모는 어머니의 밝고 잔인한 웃음. 지은아, 아직 연기 중이네. 좋아. 우리처럼 고생하는 가족 위해. 이제 괜찮아 보이네. 파티 후 수 없지? 터프러브 효과 다버지? 지은은 방으로 피했다. 랩톱 열고 문서 기다림. 미나가 온라인 의료 옹호 플랫폼 연결. 신호 기다림. 슈 웹사이트 확인. 다가올 세그먼트, 사랑이 아니요 의미할 때, 김씨의 불안 조장 거부 용기. 휴대폰 진동. 박사 문자, 목요일 수술. 기금 승인. 허락이나 보험 필요 없음. 할머니, 집에서 지켜볼게. 모두 내 편, 사촌 준호, 다 태워버려. 어린 시절 빵. 부모 믿던 소녀 잔재 속 사랑이 통제 아닌 보호라고 믿던. 내일 부모가 한국에 자신들이 지은 구했다고 말할 거이 내일 세상이 그들이 구한 게 뭔지 알게? 새 문서 열고 쇼 프로듀서 이메일. 제목, 내일 게스트 중요 정보. 첨부 새 파일, MRI, 박사 평가, 질문, 김씨 주장 검증했나? 보내고, 아침 기다렸다. 부모 거짓말이 라이브 TV에서 심판받을. 화요일 아침이 기만적 평온으로 왔다. 할머니 집 거실, 랩톱 열고 자침빛 라이브 스트림. 부모 화면. 어머니 보수 청 드레스, 아버지 슈트. 가짜 걱정 발산. 힘들어요. 어머니 호스트에 눈물 훔치며. 아이 병 만들 때 돕고 싶지만 조장하면 악화. 터프러브, 상상 증상 의사 방문 금지. 불안 먹이지 않기 아버지? 호스트 동정 끄덕. 효과 있었어요. 절대. 지은 이제 번창. 환상 덩어리나 극적 쓰러짐 없음. 그때 지은이 공개. 기사 오전 9시 23분 라이브. 부모가 주에 끌기 행위 설명 중 몇 분 내 휴대폰 폭발. 공유, 댓글, 낯선 사람 메시지. 비슷 악몽 산 사람들. 사이트 2번 다운. 진짜 불꽃 9시 45분, 호스트 이어피스 만지며, 동정에서 혼란, 공포로. 아버지 중간에 끊음. 죄송, 멈춰야 해요. 딸 상태 브레이킹 정복 어머니 미소 얼음. 무슨 정보? 검증된 의료 기록에 지은 씨 뇌종양 진단. 이번 주 긴급 수술 카메라 다 잡음. 어머니 안색 창백, 아버지 입 벌림 다듬. 가짜야. 지은 창의적, 어머니 더듬. 부인, 우리 팀 확인. 대학 병원. 딸 척수 압박 종양 모르셨어요? 절대. 우리는
기록에 여러 번 도움 시도. 막았어요. 쇼 광고로. 돌아오니 부모 없고 호스트 혼자. 시청자 사과. 속았어요. 지은 씨와 연락. 허락으로 성명 공유인의 편지 발췌 읽음. 불탄 처방. 때림. 7개월 고통. 미검진 종양. 끝에 호스트 동요. 쇼 의료학대 피해자 자원과 법무팀 성명으로 끝. 랩톱 닫고 할머니 봤다. 조용히 울음. 해냈어. 진실 말했어. 후폭풍 빨랐다. 클립 바이럴. 가짜 아니었어요. 전국 트렌드. 부모 전화 비난으로. 고용주 전화. 친구 거리. 지은 쇼. 웃던 가족 갑자기 바쁨. 지은은 안 봤다. 수술 준비 중 진짜 아끼는 사람들 둘러. 할머니 손잡음. 박사 설명. 미나 법적 폭풍. 서점 할머니 케어 패키지. 준호 문자. 부모 병원 방문 시도. 보안 막음. 노컨택 리스트. 성명 시도. 아무도 플랫폼 안줌. 명예훼손 소송. 미나 의료방치 소송 반격. 결국 아무것도 못 얻음. 동정, 플랫폼, 정당화 없음. 진실의 가혹한 빛이 7개월 계산된 잔인한 비춤. 수술 잘됨, 종양 깨끗 제거, 일부 신경 손상 연구, 부모 불신 대가 상기. 깨어나니 꽃방. 내 이야기 읽고 자신 본 낯선 사람들. 6개월 후, 작은 커뮤니티 센터 포디엄. 세컨드 보이스 재단 첫 모임. 방 가득 가족 실패당한 젊은이, 미시 증상 비용하는 의료인, 싸울 옹호자. 생존자 된 건 반항해서 아니에요. 얼굴들 보며. 존재 허락 기다림 그만두고. 도움 구함에 그들 믿음 필요 없고. 때론 보호해야 할 사람이 보호 대상으로부터 보호 필요함 배워서 할머니 앞줄, 눈물 흘림. 준호 옆, 맹렬 자랑. 박사 뒤, 의료 자문 자원. 미나 법률 패드, 첫 케이스 준비. 내 목소리 중요해. 고통 진짜고 들릴 자격 있어. 특히 들어야 할 사람이 안 들을 때 박수 조용하지만 강력. 침묵당한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 찾는 소리. 부모 사과 필요 없음. 인정 필요 없음. 더 나은 것, 목적. 고통에서 태어나 진실로 키움. 그들은 지은이 병에 사라지길 원했다. 대신 그 위에 재단 세웠다.